궁극적인 건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건물주가 되는 그런 단계를 공실나지 않고 월세가 꼬박꼬박 나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을 가지기를. 수도권 지방 같은 경우는요, 좀 아파트 쪽으로 좀 몰렸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투자 금액은 좀 5천만원 전후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수도권 지방 아파트,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좀 얘기를 드려볼 건데, 수도권 지방 아파트는 안녕하세요. 부동산 레시피의 정준환입니다. 큰 돈을 벌기를 대박을 노리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라고 판단되는데요. 조급함이 화를 또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나 자신에게 맞는 투자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최종 목표가 공실나지 않고 월세가 꼬박꼬박 나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을 가지기를 원하고 또한 건물주가 되는 것들을 희망합니다. 특히나 또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이런 분들은 자녀들이 이제 많이 커서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 내외 두 분이서만 사시게 되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외곽해서 상층부에는 본인이 거주하고 월세 나오는 점포주택을 원하시기도 하고요. 또 자산이 좀 많으신 분들은 뭐 당장 매각을 하기보다는 대를 이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을 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일반 분들도 하실 수 있는 소액으로 투자해서 건물주가 되는 그러한 단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화면을 하나 보여드려볼게요. 오늘은 1회, 2회, 3회로 각각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유튜브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소액으로 투자해서 건물주 되기, 이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하나 화면을 띄워보고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면 왼쪽과 오른쪽 가장 큰 공통점은 잘생겼다, 쑥스럽습니다만 잘생겼다고. 또 차이점은 일단 기락지가 차이가 나요. 베컴은 키가 좀 크고, 물론 우리 시청자분들 키 크신 분들 많은데 저는 좀 키가 작은 편입니다.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을 비교를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옷을 입었을 때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은 어색하고요, 불편하고 그렇거든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리 좋고 좋은 옷을 선물 받았다 하지만 내 몸에 맞지 않고 또 어색한 부분을 입고 다니면 실질적으로 불편함 많이 느끼는 것처럼, 부동산 지식도 낮은 수준에 있는 분들이 또는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분들이 무리해서 부동산을 매수했을 때는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지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맞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으로 부제를 정했고요. 가장 궁극적인 건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건물주가 되는 그러한 단계를 3회에 걸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 소액 투자로 건물주 되기, 내 몸에 맞는 부동산 투자를 내 몸에 맞는 투자를 해라. 자, 강의의 어떤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로 나눴어요. 네 가지로 나눴죠. 정부 정책, 정보에 의한 안정적인 투자를 해라.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안정적이라는 부분에 무게감을 뒀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지역, 매물 종류에 상관없는 투자자의 스킬을 갖춰라. 여기서는 키포인트는 스킬이죠. 세 번째는 평생 가져갈 건물, 그리고 차익형 부동산을 매입해서 분산 투자. 이럴 때는 이제 좀
평생 가져갈 건물, 앞서도 제가 얘기했던 대를 이어서 진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부동산과 일부의 자금은 차익형으로 매입하는 분산 투자.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에 무게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화면을 제 얼굴이 나오니까 또 잘 안 보일까봐 이렇게 띄워볼게요.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가 되라. 여기서는 공급자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급자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부동산을 매입하면 이게 수요자죠. 그러나 부동산의 투자의 꽃은 공급자입니다. 공급자. 생산을 하는 것이죠. 생산을. 이러한 내용으로 1회는 정부 정책에 의한 안정적인 투자, 2회 때는 지역 매물 종류와 상관없는 투자자의 스킬에 대해서, 3, 4회 때는 평생 가져갈 건물과 공급자가 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초급 단계예요. 투자 기간은 한 4년에서 5년 정도를 이제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작은 자금으로 이제 갭 투자 개념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뭐 정부 정책 또 정보 이런 거에 의해서 좀 안정성,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안정성에 투자를 해라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투자금 자체는 한 3천에서 약 한 1억 정도 선? 그 정도면 초급 단계에서는 무리하지 않고 투자를 하실 수 있는데요. 경기도 외곽과 지방, 이렇게 인현 후, 지방 같은 경우나 경기도는 시장이 상당히 많이 안 좋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 이제 좀 저렴하게 나오는 물건을 했으면 좋겠고, 서울은 여유자금으로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둘 다 여유자금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겠지만, 아무래도 경기도나 외곽, 경기도 외곽과 지방은 조금 더 적게 들어갈 거고, 서울은 또 투자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당연히 이러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도 좀 여유자금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수도권 지방 같은 경우는요, 좀 아파트 쪽을 좀 노렸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투자 금액은 좀 5천만원 전후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수도권 지방 아파트,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좀 얘기를 드려볼 건데요. 수도권 지방 아파트는 전세가 대비 매매 가격이 좀 저렴한 지역들을 좀 노렸으면 좋겠어요. 2년 후라고 했으니까 약 한 2020년 이후겠네요. 이때는 지방 수도권이 상당히 많이 안 좋은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계약 해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계약을 했다가 잔금을 치를 능력이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이 지역은 이제 5천만원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기적으로, 서울은 1억대 정도로 매입하기에는 좀 상당히 좀 아파트를 매입하기는 어렵죠. 따라서 뭐 소형 주택들, 뭐 다세대도 좋고 연립도 좋고,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빌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갭 투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유의점은 매도 타이밍에 이게 과연 수익형으로 가능할까라는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이러한 이유는 이제 향후에도 꾸준히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매도 시점에 바뀌어질 수 있는, 월세가 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인가, 투자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호재 지역이 있어요. 서울 계획들이 있는 곳에 초기 투자로 지가가 상승할 수 있는, 지가가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매매가도 상승하죠. 땅값이 오르면 아무래도 그 근처에 있는 주택들,
다세대 연립들도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 하나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전국의 미분양 물량 추이예요. 부동산 114라는 포털 사이트죠. 그 부동산 정보 사이트인데 이곳에서 2018년도 6월까지에 대한 자료예요.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를 내놨던 건데 보시면 빨강색이 지방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는 그래프를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이제 수도권 부분입니다. 보니까 한 뭐 28,000대에서 쭉 2013년도 미분양 가다가 조금씩 2015년도 떨어졌어요. 이 시점들을 보면 대세상승기 보통이고요. 그래서 미분양이 올랐는데 왜 대세상승기에 초반인데 미분양이 이렇게 왜 늘어났을까요? 이유는 공급량 부분들 때문에요. 공급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16년부터 수도권 전체, 경기권 전체들이 이제 미분양들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부터 지방의 미분양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처럼 이런 공급량들이 많아지면서 미분양들이 많이 꾸준히 발생을 한 거예요. 가구 수로 따지면 52,000 가구 정도가 미분양이 추이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미분양량을 볼 수 있어요. 얘는 왜 그러면 이렇게 미분양이 떨어졌냐? 수도권이면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합니다. 근데 서울은 집값이 워낙 뭐 대세 상승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서울권과 분양 물건 중에 경기권과 인천권이 있는데 이제 경기 서울에서 좀 먼 곳들은 미분양들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서울과 또 서울 인근에 있는 경기권들은 분양이 잘 됐죠. 집값도 많이 올랐고 따라서 그 때문에 여기 그래프상으로는 이제 미분양들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느끼지만 사실상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일부 지역을 또 나눠서 봐야 되니까요. 지역별 미분양 추이를 한번 볼게요. 지역별로 미분양 추이를 보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수도권이 미분양 추이가 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점선 기타 지방이 떨어졌다가 2010년도에는 엄청나게 호수가 미분양들이 많았다가 쭉 빠졌어요. 이게 나중에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게 서울권과 경기권, 서울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 있으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또 지방으로 옮겨 타요. 제가 지금 앞서 얘기했던 시기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여기 설명드렸죠. 경기 외곽 지방을 2년 후에는 노려라. 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미분양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이제 2, 3년 후에는.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계약 해지분 때문에 처음에 분양받았던 사람과 나중에 받는 사람이 이렇게 갭이 벌어져 있잖아요. 이 벌어진 게 이게 투자자들이 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은 기다리고 이게 이제 같아지려고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 대세 상승기가 되면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어요. 지금 보면 최저점이 2014년도 이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또 이제 15년도에 올라가는데요. 이때부터 점진적으로 투자자들이 가면서 미분양들이 감소를 하죠. 11년도에서 이 그래프상으로 보면 11년도에서부터 14년도까지 미분양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투자자들이 많이 갔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공급을 많이 안 했으니까 미분양이 줄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좋았을 때 공급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분양이 안 되니까 이렇게 미분양이 많아졌던 거죠. 광역시나 이런 지역들은 좀 미분양들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당연히 생각해 보면 일자리가 많고 또 아무래도 이제 토지가 입지 여건이 좀 좋은 것들은 당연히 대세 상승기가 되면서 투자자한테 몰립니다. 따라서 정리해 보면
미분양들은 공급이 많았다. 또 이런 것도 있고 소도시, 지방 중소도시라든가 이런 데들 저출산 얘기도 많고 인구 감소도 있잖아요. 또 일자리가 있는 도심으로 인구가 유출이 또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빈집 슬럼화도 생겨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미분양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망을 생각해 보면 지역별로 양극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 같아요. 서울 경기나 데이터를 보면 세종, 대전, 대구, 또 광주 광역시라든가 전남이나 제주 이런 지역들을 제외하면 당분간이에요. 또 그것도 좀 있으면 시장이 안 좋아지게 될 때는 다 그런 거죠. 다 안 좋아지는 거죠. 양극화가 되게 심해질 건데 당분간은 이런 지역을 제외하면 좀 심각하게 시장들이 발생될 거라고 보여져요.